씩씩하게 자란 아이는 불평도 적다. 그 아이는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손길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늘도 여러분을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친해지는 사람 칙친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책 읽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강한 아이는 자연에서 자랐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습니까? 강한 아이였습니까? 약한 아이였습니까? 씩씩한 아이였습니까? 울보였습니까? 자,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나의 어린 시절은 어떤 아이였나 과거를 회상하게도 됐고요. 그리고 현재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되돌아보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된 챕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울보였다. 정말 잘 울었다. 다른 아이들은 절대 울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는 울었다.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무서워서 울었다. 당연히 혼자서 등교를 못했고 심지어 수업 내내 창밖에 아버지가 있어야 했다. 난 수업 중에 1분마다 창밖에 아버지가 있는지 확인하느라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1학년 여름방학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나이 7살이었고 엄마는 31였다. 엄마는 홀로 나와 누나를 부양해야 했다. 난 어쩔 수 없이 혼자 학교에 가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음료수 상자를 옮겨야 했다. 우리 집은 새벽 4시 30분에 문을 열고 다음날 새벽 2시에 문을 닫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다. 창고가 없는 가게라 문을 닫을 때 음료수 상자 수십 박스를 가게 안으로 들여놓고 문을 열면 다시 가게 밖으로 들고 나가 쌓아뒀다. 매일 30박스 정도의 음료수와 술 상자를 내 키보다 높게 쌓아 올리니 저절로 근육이 생기고 배에는 왕자가 선명하게 생겼다. 열심히 일했지만 매번 등록금을 못 내서 서무과에 불려다녔다. 엄마한테는 차마 돈을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친구들과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팔았는데 한 대에 700원, 비쌀 때는 1,500원까지 받았다. 세 사람이 새벽 산에 올라가 해질녘까지 계속하면 2말 정도 줍는다. 그러면 14,000원에서 30,000원까지도 수입이 생겼다. 하루 용돈으로 100원, 200원을 받던 때니까 일주일 만에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다. 가끔 뱀과 두꺼비도 잡아서 팔았는데 뱀은 한 마리에 1,000원, 두꺼비는 한 마리에 500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해서 큰 메기를 잡으면 어른들한테 팔았는데 50cm 되는 메기를 잡으면 아저씨들이 1,000원을 주고 살았다. 또 버스 정류장에 가면 사람들이 버스 타기 전에 바닥에 버리고 간 음료수 공병이 있었다. 그걸 주워다 바꾸면 바카스나 원비디 병은 5원, 구론산 병은 10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주우면 30개, 40개 정도 됐다. 장자크 루소의 에밀을 읽다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씩씩하게 자란 아이는 불평도 적다. 그 아이는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손길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루소의 말처럼 나는 정말 불평이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내 상황이 불행한 삶으로 비쳤을지 모르겠지만 난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 버는 법을 배웠다. 도토리가 한 대에 700원일 때보다 1,500원일 때 더 열심히 주어야 한다. 당연한 경제관념이 저절로 몸 안에서 싹 텄다.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 가야 뱀이나 두꺼비를 잡을 수 있는지도 경험으로 터득했다. 자연에서 놀았고 자연에서 돈을 벌었다. 자연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녹아들었다. 내겐 어려운 시기가 닥칠 때마다 떠올리는 어린 시절의 장면이 있다. 2월에 눈 덮인 뚝길에서 눈을 파헤치면 그 속에서 파릇파릇 쏟아나는 새싹. 그 경이로움, 그 힘찬 새싹의 모습이 힘든 시간을 견디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진리가 되어 나를 견디게 해주었다. 힘든 시간을 견디면 봄은 반드시 온다. 생각해보면 나는 죽음 앞까지 가는 교통사고를 겪으면서도 크게 괴로워하지 않았다. 항상 밤이 온다는 사실을 나는 반드시 건강해질 것임을 강력하게 믿었다. 그 믿음은 인위적으로도
의도하거나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다. 그저 자연 속에서 간섭 없이 20년을 살아서 저절로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고3 입시도 학교 앞 논을 봄에 준비했다. 논에 아직 벼가 심어져 있지 않을 때는 워밍업 정도로 달리고 4월 말부터 모내기가 시작되자 공부 속도에도 박차를 가했다.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이삭이 나올 때는 공부는 절정에 달했다. 어느 순간 벼가 누렇게 변하고 논에서 자라지면 학력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때부터는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하며 학력고사를 준비했다. 지금도 논에서 자란 벼를 보면 시기에 따라 공부하던 내용이 생각난다. 벼 색깔이 누렇게 바뀌면 암기 과목을 달달달 외우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요리는 어릴 때부터 해야만 했다. 엄마가 가계부기에도 바빠 도시락을 잘 챙겨주지 못할 때가 많았다. 누나와 나는 배고프지 않으려고 알아서 도시락을 만들었다. 그게 습관이 되니 요리 실력이 늘었고 지금까지도 요리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돌이켜보면 나의 배움에는 인위적인 요소가 없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는 것처럼 상황이 닥쳤고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게 사회에 나오니 엄청난 힘으로 작용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는 것처럼 상황이 닥쳤고 받아들였다. 그게 사회에 나오니 엄청나게 큰 힘으로 작용했다. 너무 와닿는 말입니다. 일단 나는 도시에서도 산은 있으니 진짜 돈을 1원도 못 벌어도 산에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 항상 2월 말에 눈 덮인 뚝기를 떠올랐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났다. 뚝길에 눈을 파던 손가락을 통해 전달된 자연의 힘이 심장에 쌓였고 내가 힘들 때면 그 힘이 저절로 솟아나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해준 듯하다. 그렇게 버티며 1994년 KBS에 입사했고 3년 뒤 MBC 공채 개그맨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0년이 되어서는 무명, 이름이 없음 상태를 벗을 수 있었다. 이솝우화 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꼬리 없는 원숭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중 하나에게는 엄청 사랑을 쏟아 정성껏 젖을 먹인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면한다. 소홀히 다루는 것이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건강하게 어른이 되는 쪽은 홀대받은 새끼다. 정성껏 키운 원숭이는 어미 원숭이가 너무 정성을 쏟은 나머지 젖가슴에 꽉 껴안기는 바람에 질식해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홀대받은 새끼만이 어른 원숭이가 될 수 있었다. 교육에 관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없기에 내 경우는 그랬다. 내 경우는 이랬다 정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이젠 시대가 변했다. 1980년대처럼 아이들이 자연을 방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연을 체험하면서 반드시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부모의 의지가 중요하다. 학원을 보내려는 의지의 절반만큼만 투자하면 아이들을 얼마든지 자연으로 보낼 수 있다. 그 시간의 가성비는 100배, 1000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으로 깨쳤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욕지대에서 물고기를 잡고 나무를 뜯어서 밥을 해먹고 있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으니 글도 잘 써진다.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다. 왜 내가 이 먼 곳까지 매년 오겠는가? 바로 자연 때문이다. 기회가 된다면 욕지도에 와서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기를 내가 받은 이 에너지를 느껴보라. 아이가 있다면 꼭 함께 와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한 문장은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20페이지에 돌이켜보면 나의 배움에는 인위적인 요소가 없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는 것처럼 상황이 닥쳤고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게 사회에 나오니 엄청난 힘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을 부정할 때가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군가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나도 가지고 싶다.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내 스스로를 비하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그 내공이 쌓이고 그 내면에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휴가로 다음 주에 저는 캠핑을 갑니다. 사람들이 그때 저희 아이가 첫 캠핑을 했던 시기가 100일도 안 되었을 때 제가 바운서에 우리 아이를 앉히고 캠핑을 갔었는데 그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모기가 많은 산에 데려가냐. 근데 저는 그냥 데려갔습니다. 제가 산이 좋았고 캠핑이 좋았고 그 자연을 우리 아이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이가 밤새 울지도 않고 모기도 아이를 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뒤집기도 하지 않는 그 조그마한 아이를 물위 보트에 태워서 같이 물놀이도 하고 아주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두 딸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캠핑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보다 밝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자 엄마도 아니고 저 역시 부자 부모를 만난 건 아닙니다. 항상 배고팠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어른이 된 이 순간에는 그런 나의 부족함과 우리의 평범했던 이 가정 환경과 열심히 살아오는 모습을 보여준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결핍이 지금의 강한 내면의 나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 환경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너무 저의 또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한 문장 꼭 찾아보시고 이 문장을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성장하는 함성과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